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1강 2교시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정성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생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안정성 시험 방법 중 미생물적 실험으로 화장품과 방부력에 대해 알아보면은 화장품은 미생물에 영향이 되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은 세균이나 곰팡이에 의해서 부패나 변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며 소비자가 수시로 피부에 접촉하거나 내용물에 접촉함으로써 미생물 오염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CGMP 조건에서 공장이라면 공조와 세부적인 작업자들의 위생 관리를 통해 미생물을 차단하겠지만 모든 조건이 그렇게 청결하지 않기에 수많은 오염 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과 관련된 오염은 1차 오염으로 제조 과정에서의 오염과 소비자의 접촉에 의한 2차 오염으로 구분이 되며 1차 오염은 주로 물, 유래성 세균, 그램, 음성간균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2차 오염은 손가락이나 환경 유래성 세균으로 그램 양성구균과 그램 양성간균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1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결하게 정비된 작업 환경과 멸균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고 세정 멸균된 용기에 담아야만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구입한 후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혼입되는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부제 보존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생물 1차 오염의 방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선행한 CGMP 기준에서 원재료 수입 보관, 제조 환경, 제조 각 단계, 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제품의 출하, 공급의 목적은 다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미생물 오염의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은 GMP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제조 시 유래하는 1차 오염은 환기나 또는 현재 실내에 존재하는 먼지 필터 여과나 제습을 통해 환경 설비를 정비하고 사용되는 물의 가열이나 살균, 자외선 살균, 원재료의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멸균, 가스 살균, 제조 기기류의 세정 가열, 살균, 약재 살균, 작업원의 위생 관련 교육까지 종합적인 청결을 유지한 위생적인 제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제조 환경의 정비를 위해서 우리는 필터를 이용한 환기 및 먼지 제거, 공제에 의한 제습, 세균에 의한 청결도가 높은 환경 정비,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설비 및 환경의 구축을 공부했습니다. 원재료의 멸균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정제수는 0.22 마이크로필터에 의한 여과제균, 가열에 의한 살균, 자외선 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고 각종 원료는 가열살균,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멸균, 감마레이 멸균 등이 있습니다. 용기 즉 부자재는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및 감마레이에
의한 멸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작업 환경을 위해서는 작업자들의 관리로 손의 청결한 세척, 작업목, 작업화, 작업복의 청결 유지 등이 있습니다. 방부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화장품의 방부는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고 경시적으로 사멸시켜 제품의 열화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은 정균 작업이라 하며 방부제는 화장품 중에서 정균 작업을 함으로써 제품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단독 방부제의 사용은 별로 강하지 않아 여러 가지 방부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여 상승 효과를 발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한 화장품 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방부제를 혼합하게 되면 저항성 미생물의 사멸이나 억제, 보존제의 사용량의 감소 및 독성의 감소, 다양한 균류에 대한 효과적인 항균 효과, 저항성 균의 출현 억제, 생화학적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현재는 복합 방부제 구성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장품에 사용한 가능한 보존제의 종류와 각 성분별 최대 사용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의 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해평가를 실시하며 소비자의 위해가 없도록 성분 목록을 정하고 성분별 사용 가능한 최대 함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화장품 회사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목록에 정해진 보존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해지지 않은 보존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화장품 및 그 성분의 안정성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이 출시되기 전 각기 모든 제품은 적합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후에 화장품 안전성 테스트 방법은 별도로 공부하겠지만 일단 방부제와 관련된 유해성, 위해성에 대해 알아보면 유해성과 위해성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유해성은 물질이 가진 고유의 성질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며 위해성은 유해성에 있는 물질에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실제로 피해를 입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물질은 물질 자체에 독성을 지닐 수 있으나, 즉 유해성, 해당 물질의 적정한 사용에 따라 인체에 끼치는 영향, 즉 위해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유해성이 큰 물질이라도 노출되지 않으면 위해성이 낮으며 유해성이 작은 물질이라도 노출량이 많으면 큰 위해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는 위해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해 평가를 통해 위해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평균 양 및 횟수 등을 조사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용 가능 여부 및 사용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해진 사용량은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제는 품질 유지가 가능한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효과적으로 제품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을 정하여 사용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회사에서는 위해성 평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보존제 목록에 있는 보존제를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의 포장 형태, 제품을 바르는 신체, 부위, 사용 장소 및 소비자의 사용 패턴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존제를 선택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부제 선택 시 고려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허가된 방부제, 즉 보존제는 대략 59종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성분은 약 150여 개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보존제 중 회사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의 포장 형태, 제품을 바르는 신체 부위, 사용 장소 및 소비자의 사용 패턴 등에 따라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존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화장품에 사용하는 보존제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성분은 단연 파라벤입니다. 이는 파라벤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파라벤은 다양한 미생물에 효과적이지만 세균보다는 곰팡이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및 씻어내지 않는 제품 모두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제품에서 두루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라벤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으며 단백질, 레시틴, 비이온 계면 활성제 등의 원료와 만났을 때 항균력이 감소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파라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보존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보존제인 페녹시 에탄올의 경우 세균에 효과적이며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고 알코올과 잘 섞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가진 보존제를 혼합하여 사용할 때 보존제의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파라벤류는 이미 소비자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는 이는 소재로 최근에는 주로 다가 알코올류의 혼합 방부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 도표에서 보면 방부제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안전성, 효과성, 화장품 제형의 물리적 안정성 및 처방에서의 효능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생물 생존 영향 인자 중에서 수분 활성도와 오일 분배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아래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 수분 활성도는 미생물이 이용하는 수분량을 표시하는 수치로 물의 수분 활성도를 기준, 즉 물의 수분 활성도 1.0을 하여 수분 활성도를 평가를 합니다. 수분 활성도가 낮을수록 미생물의 생존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우리가 검토해야 할 균주류로
녹록균에서 곰팡이균까지는 대략 0.8까지로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 존재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곰팡이류는 수분 활성이 낮은 편이어서 제어가 어려운 편입니다. 둘째,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을수록 미생물의 생존이 어렵습니다. 셋째, 오일의 분배 개수는 두 개의 서로 섞이지 않은 액체, 즉 A, B에 어떤 물질이 일정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용해하여 평형으로 달하였을 때 각 용액종의 농도 CA, CB의 B, 유용성 자외선 흡수제, 에스테르 오일, 실리콘 오일, 탄화수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배 개수가 낮은 오일을 사용하여 오일 파트로 이동하는 보존제의 농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제형, 화장품 포장 재질 및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미생물 안정성을 고려하기 위한 다른 사항인 화장품 제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은 물처럼 흐르는 액상 타입의 화장수와 같은 제형부터 겔, 가륵 타입의 분말, 유화제형 등 다양한 물리적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하는 환경도 샴푸 및 린스와 같이 수분이 많은 화장실에서부터 상대적으로 건조한 실내 공간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제품을 사용하는 부위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화장품의 특성에 따라 화장품 회사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제품이 미생물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분말 형태, 예를 들어 파우더 등은 일반적으로 수분 함량이 낮아 미생물 오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또한 가스가 충진되는 에어로졸 형태, 즉 스프레이, 미스트 등도 일반적으로 보관 또는 사용 중 외부로부터 미생물이 유입되기 어려워서 오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 환경에 따라 습하고 수분이 많은 경우 방부제를 병합하여 사용하며 수분 함량이 많고 오픈된 사용 환경 용기 제품의 경우 타입, 수분 함량이 거의 없으나 민감한 입술에 사용하는 제품류, 수분 함량이 기초 제품에 비해서 적지만 적당한 함량과 유액상에 민감한 눈가에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도 다른 방부 시스템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용기에 대한 고려사항으로는 포장 형태, 포장 재질을 고려하게 됩니다.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일회용품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또한 제품에 공기 중의 미생물이 유입되거나 사용자의 손 또는 스파츌라 등의 도구로부터 미생물이 유입되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회사에서는 적절한 보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장 형태에 따라 예를 들면 뚜껑을 열어 사용하는 단지 형태의 제품은 튜브 또는 펌프식 제품보다 오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포장 단위 형태에 따라서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마스크팩 등 일회용 포장 제품에 비해 다회용 제품은 소비자에 의한 2차 오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포장 재질에 따라 반응하는 보존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화장품 오염 미생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방부제 구성 시 고려사항의 다음 조건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사항입니다. 자연에 존재하거나 사람의 손 및 우리 주변의 많은 제품에는 미생물이 생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의 존재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나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미생물에 따라 성질도 매우 다양합니다. 화장품 회사는 제품을 개발할 때 오염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미생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류는 20에서 30도에서 생육을 하며 전분질이나 식물성 식품 등에서 영양을 얻으며 산성 생육 조건이며 호기성 미생물이며 산성 성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곰팡이류인 효모류는 당질이나 식물성 식품과 산성 생육 조건을 좋아합니다. 종류에 따라 호기성에서 혐기성 조건을 선호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산, 탄산가스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 세균류는 25에서 37도의 온도 조건과 단백질, 아미노산, 동물성 식품류를 좋아하며 약산에서 알칼리, 호기성 또는 염기성 세균류도 있습니다. 황색 포도상균, 구균, 대장균, 농농균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방부제의 작용 기작에 대해서 알아보면 화장품용 방부제의 작용 기작을 확인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화장품을 보호합니다. 첫째는 제조 시점에서 화장품에 존재하는 영양세포를 죽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보존제는 미생물의 세포벽을 파괴하거나 세포벽에 끼어드는 화학적 힘에 의해 작용이 됩니다. 둘째는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포자가 발화하지 못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생물의 생장을 중단하거나 억제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안전하게 보존. 다음은 미생물 한도 시험법입니다. 화장품 미생물 한도 시험법에 대해 알아보면 화장품법의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미생물 한도로 첫 번째, 총 호기성 생균 수는 0 유아용 제품류 및 눈 화장용 제품류의 경우 500개 per 그램 밀리리터 이하이고, 두 번째로 물 휴지의 경우 세균 및 진균 수는 각각 100개 per 그램 밀리리터 이하이며, 세 번째 기타 화장품의 경우 1000개의 per 그램 밀리리터 이하입니다. 네 번째로 대장균, 농균, 황색 포도 상규균 등은 불검출이야 합니다.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의약품 안전처에서는 국내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 별표 4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법을 통해서 미생물 한도 시험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한도 시험은 검체의 희석액, 분산제 등을 넣어 검액을 제조합니다. 다음으로 시험 전에 시험법이 제품에 적용 시 적합 유무를 수행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총 호기성 생균수 및 특정 미생물 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미생물 한도 시험법 중 검액 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미생물 실험을 확인하기 위한 검액의 전처리는 검체의 희석액, 분산매, 용매 등을 첨가하고 검체를 충분히 분산시키는 과정을 통해 방부제 등 항균 활성 물질을 중화시키거나 제거하여 실험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전처리입니다. 지용성 용매의 첨가량은 대상 검체의 특성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희석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희석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액의 균질화를 위해서는 40도씨에서 30분간 교반하거나 멸균한 유리 구슬을 첨가하여 교반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검체 전처리 과정에 사용되는 재료인 희석 배지, 분산제, 재용성 용매를 미생물 생육에 영향이 없는 농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어서 검액 제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검액 제조 방법은 첫 번째로 로션의 검체 전처리는 검체의 변형 레시틴 액체 배지 1mg 또는 ml, 검증된 배지나 희석액을 넣어서 9ml를 넣어서 10배 희석액을 만들어 줍니다. 둘째, 크림, 오일, 립글로스, 헤어젤, 포마드 등은 검체 1ml, 즉 1g에 적당한 분산제 1ml를 넣어서 균질화하고 변형 레시딘 액체 배지 또는 검증된 배지나 희석액 8ml를 넣어서 10배 희석액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마드의 검액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포마드와 같이 분산제만으로 균질화되지 않은 높은 오일 함량의 제품은 검체 1ml에 적당량의 지용성 용매를 첨가하여 검체를 용해시킨 뒤 적당량의 분산제 및 희석액을 넣어 10배 희석액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소수성의 파우더 제품 및 립스틱 메이크업류로 아이섀도우, 립스틱, 아이브로우 펜슬, 투웨이 케이크, 페이스 파우더류는 검체 1ml에 적당한 분산제 1ml를 넣어서 균질화시킨 후 희석액 8ml를 넣어서 10배 희석액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으로는 립스틱, 립밤 등의 비수용성 고형 재료는 분산제만으로 균질화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체 1g에 적당량의 지용성 용매를 첨가한 후 스패츌라, 조직 마쇠기 등을 이용하여 검체를 반죽 형태로 만듭니다. 또는 지용성 용매 없이 분산제만으로 반죽형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분산제 및 희석 배지를 첨가하여 검액을 만듭니다. 다음은 비수용성 고형제의 전처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검체 전처리 방법은 쉐이빙 폼과 같은 폼 형태로 거품이 분사되는 형태 등 밀도가 매우 낮은 검체의 경우는 멸균된 비커 등 부피가 큰 용기를 이용하여 소분할 수 있습니다. 멸균된 비커 안에 있는 검체 1ml에 적당한 분산제 1ml 및 희석액 8ml를 넣어서 10배 희석액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그림은 비수용성 검액류인 립스틱과 마스카라 등의 전처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예시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 11강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